저는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은 이슈에도 흔들릴 수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심화됐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종이화폐 자체에 대한 타락의 리스크도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의 보험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자산도 일부 정도는 좀 끼워 놓으면 결국에는 위험도 대비를 하고 뭐 1,700조가 넘었잖아요. 가격치가. 예. 뭐 옛날엔 뭐 몇백 조 이랬는데 뭐 진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역사적 저금리에서 네. 사람들이 다 지금 돈을 땡겨놓지 않으면 바보라고 진짜 얘기를 해요.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려놓고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를 해야 그게 이제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취해 있는 거죠.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부장님처럼 이렇게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또 잽이 또 날라오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종교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취약한 체력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어떤 펀치 이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거죠. 막 역주행하면서 막 피해가는 게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막 이제 그 테트리스 같은 것도 너무 빨리 떨어지면 죽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는지 몰라요. 10초 후에 죽겠다, 12초 후에 죽는다, 15초 후에 죽는다 모릅니다. 근데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죠. 뭐 하나 잘못 꽂으면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채가 많다라는 건 어떤 트리거에 언제 반응할지 모르지만 취약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유동성 쿠션을 뿌려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작은 충격에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휘청휘청할 때마다 이 진폭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진폭을 크게 만들어 놨었을 때는 결국에는 경제 자체가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은 이슈에도 흔들릴 수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심화됐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보험 같은 대비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을 떠난다 이게 아니라 투자 시장을 떠난다가 아니라 투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대 이걸 갖다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장치, 보험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에다가 보험 가능성들을 대비를 해놓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주식 투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안전자산의 비중들도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면서 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 상품의 비중이 너무 크게 늘어나 버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작은 충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약간은 이런 과열에 대한 우려들도 좀 가져가면서 뭐 이제 너무 항상 오를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금리고 이제 그 금리 이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위험 자산을 더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위험 자산을 더 넣는 걸 반대한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적정 투자 비중이 주식의 50%고 채권의 50%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의 50, 채권의 50 이렇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제 원칙을 정해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채권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너무 그냥 속된 말로 꼴보기 싫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얘는 더 받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면서 채권에서 돈을 빼서 100대 0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니까 특히 이렇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간다는 이유만 보이면 그러면 이제 채권에 투자할 이유를 못 찾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 쏠림 투자보다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단순히 이제 주식하고 채권만 투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종이화폐 자체가 많이 풀려 나오게 된다라면은 종이화폐 자체에 대한 타락의 리스크도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의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원화표시 투자죠.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궁극의 안전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의 보험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달러라는 자산도 일부 정도는 좀 끼워 놓으면 결국에는 위험도 대비를 하고 종이화폐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일부 방어를 하면서도 주식 채권에서의 투자도 발을 담궈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정리하고 갈게. 그 사실 달러 표시 자산이 위험에 강하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또 부장님의 이 중기 뷰는 또 달러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약간 상충된 측면인데 그거 좀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냥 딱 들으시기에는 아니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서 달러를 사라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이라는 게요 수익을 내려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달러라는 걸 사들일 때 달러에서 환차익을 보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자산들이 무너질 때 그때 달러의 환율이 뛰면서 달러 가치가 뛰면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투자하자라는 게 1번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한 번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고 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넣잖아요. 10만 원, 뭐 15만 원, 그러니까 나한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을 갖다 넣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관점을 달러를 산다라고 하면은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들이는 거죠. 언제까지 사는 거냐면은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달러를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가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위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러는 한 번씩 툭툭 뛰어 올리게 될 겁니다. 이때마다 이제 보험 효과를 갖다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은행에 계시니까 사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들 가장 민감한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뭐 페드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 금리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뭐 주담대를 비롯한 각종 어떤 그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전체적인 시장 금리 차원에서 국채 금리 차원에서만 좀 말씀 좀 올릴게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금리가 이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가 뛰는 걸 보면서 내년에는 금리가 아주 많이 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뛰는 가장 큰 원인은요. 첫 번째는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게 1번입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자금을 정부가 그러니까 확 빨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랄 겁니다. 시중에 돈이 모자라면 시중의 돈값인 금리가 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 금리가 뛰게 되는 원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전자산인 국채를 버리고 다른 투자 대안을 찾게 되겠죠. 그럼 국채를 너도 나도 사들였다가 국채를 다들 팔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국채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자를 더 줘야 그 국채 투자자를 데려올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자 더 드릴게요 하는 순간에서 금리가 뛰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내년에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관점이죠. 첫 번째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과연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인 성장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물론 백신의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의 부담이라는 건 항상 상존을 할 겁니다.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때려 부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브라이트하게 막 금리가 뛰거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지만 시장이 부채의 부담을 느끼면서 작은 트리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올라갔다가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니까 금리가 뛸 거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금리가 너무 빠르게 뛰어 올라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꺾어버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내년에도 금리가 아주 빠르게 뛴다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그 정도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후에 실망해서 내려오고 이제 이런 그림을 가져가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장님 지금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뭐 그럴 가능성까지는 별로 없고 좀 먼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위기 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신 건데 위기를 우리가 어떤 걸로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꽤 먼 미래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자산 가격이 좀 과열이 된 상태에서 이런 과열이 한 번 정도 흔들리는 걸 위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트리거를 만났을 때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장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주로 이제 앞으로 그럼 나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를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미처 이제 얘기 못하신 부분도 좋고요. 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초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주식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100% 주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식 채권에 대한 분산 투자,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국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우리는 보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식 채권에 대한 자산 분산 투자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보험 자산을 담는 차원에서 통화 분산으로 달러를 끼우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이화폐 전체의 가치 하락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금이라는 자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식, 채권, 달러, 금 이런 것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자산에 약간 웨이트를 높여가는 전략, 이런 원칙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탁월한 해석 능력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싶고요. 오 부장님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부리 TV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